과거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생 운동의 전통을 지속시키는 일종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안녕하세요. 데뷔토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면 이게 너무너무 오래된 역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졸업을 한 그 연도를 봐도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저는. 벌써. 졸업한 게 40년이 넘었다면 도대체 언제 대학을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 교수님. 네. 언제 대학교 가셨습니까? 제가 1998년. 그러니까 90년도에 가셨군요. 학번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이제 곧 밀레니엄이고 그래서 네. 21세기? 그렇죠. 막 2000년도 이런 네. 생각. 그리고 밀레니엄 그러한 단어가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50년대 이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글자를 누가 쓰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때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네.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예. 원래 생각했던 거, 네. 기대했던 거 네. 뭐였었어요? 제가 원래 문학을 좋아해서 어렸을 진짜 때부터 문학으로 가셨네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도 많이 읽었어요. 정말로 그냥 소설 읽는 거, 시 읽는 게 좋아서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냥 책만 보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진짜 문학 소년이었군요. 그런데 학교는, 대학은 그 문학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예, 왜냐면 저는 사학과에 가서 역사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미술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둘이 혹시 그때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저 깜짝 헤어진 놀랐어요. 남매? 헤어진 남매 아닌가? 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가 바로 이거거든요. 미술사. 네. 저는 완전 미술사에 미쳐있는 사람이고. 조예가 깊으시다는 거를 몇 번 확인했습니다. 깊지는 않고요. 정말 그냥 대단하시더라고요. 일반인보다는 좀 많이 아는 편이고. 소양이 대단하시고. 예. 그래서 역사 좋아하고 문학 네. 좋아하고. 네. 교수님하고는 그래서 만난 거 그런 아닌가. 것 이게 같아요. 운명적인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제가 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와, 한국 정말 잘 논다 이런 생각이에요. 대학생들이 술 마시는 건 아주 당연하고 놀러 다니는 거 당연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예. 우리는 좀 더 단순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옛날 사람은 더 단순했었는데 네. 우리는 대학교 때 술 마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전혀 한 번도 없었고 커피숍 네. 우리는 아예 그게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우리 그리고 학교 주변에는 그런 네. 곳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대만은 지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만은 맞아요. 대학 앞에 한국처럼 유흥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술집이 예.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뭐 호프집이 있는 건 더더욱 없어요. 아니고요. 예. 커피숍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친구들이 뭐 갈 수 있는 뭐 그런 간단한 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게 이 대만의 대학생 문화와 한국의 대학생 문화, 캠퍼스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사용하는 것을 싫어해서 목고지라고도 합니다. 먹고지. 예, 네, 목고지란 말은 모인다라는 네네네네. 말이죠.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서 선배와 후배가 서로 만나고 그 학교에 이제 입학한 신입생들 동기들이 만나고 또 우리 학과와 다른 학과들이 만나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2박 3일 동안 교회에 나가서 호텔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레크리에이셔널 센터 같은 데 가서 여러 가지 숙박 훈련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서로가 친해지는데요. 네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학교의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선후배들과 만나게 됨으로써 그 학과의 구성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정인데 그 과정에서 술을 조금 마시기는 하지요. 네. 자,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후배 서로 아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타이완에서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그렇지만 네. 우리는 직속 선후배가 있어요. 네. 한국도 직속 선후배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직속 선후배는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직속 선후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자기가 동아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그 학과의 학회, 학과의 그거는 운영회가 학교 들어간 있죠. 다음에 네. 거기에 가입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동아리의 경우에는 나중에 하지만 학회의 경우에는 직속 선배들을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는 네. 아직 입학식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요. 오. 그래서 미리 연락이 가요. 마치 교수님과 그 다오스와 부다오 하는 저기 것처럼 담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네.
직속 선후배가 그거 굉장히 특별하네요. 입학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입학하기 아하. 전에 이미 있어서 네. 옛날에는 다 편지로 하죠. 네. 그러면서 자기소개하면서 선배가 네. 자기소개하면서 등록금 내고 뭐 이렇게 나와서 오늘 계약식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날 오면은 네. 어디서 나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하. 우린 다 그게 있어요. 마치 회사의 사수 부사수 이런 관계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제가 네. 말씀드리는 그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네. 입학자 명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자. 네. 그런 다음에 우선은 사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느냐.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걸 지연관계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어떨 때 아니, 말이 물론 통할지 뭐, 모르겠는데 될 수 지연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같은 대학교하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는 다르잖아요. 초중고는 거의 자기 집 주변인데 대학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여기서 안 살았는데 내가 저기 가서 예컨대 한국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게 인서울. 예를 들어서 나 대학교는 꼭 서울에서 다녀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스카이 아니더라도 네. 오케이 인서울이면 된다. 근데 이제 타이완 같으면은 인타이페이 거의 그런 거 찾는 건 그런 없는 건 것 의미가 같아요. 그죠? 없습니다. 이게 좀 네, 특이해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완에서는 이제 대학교가 옛날 아니 많지 않았을 때 다만 각 시별로 맞아요. 있어요. 우리는 출신- 게다가 좋은 학교가 있어요. 네. 좋은 학교 제가 말하는 네. 건 톱 네.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런데 타이베이 사람이 타이난에 있는 국립성공대학교에 합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원래 까오슝에 사는 사람인데 타이페이에 합격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데서 올 수가 있죠. 그럼 뭐 그렇죠. 기숙사 뭐 찾아야 네. 되고. 생활하는 법도 모르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선배 중에서 아. 내가 만약에 타이난 네. 사람이다. 네. 근데 이 친구가 타이난 사람이 네. 합격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 그러면 내 후배 이렇게 해서 직속 후배 그렇군요.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성별이 다른 사람이라면 제가 말하는 아하. 거는 성별이 다른 사람이면 네. 나중에 결혼 골인하는 게 많아요. 그러게요. 하지만 CC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적이라서 대놓고 못해요. 아하. 우리는 굉장히 그게 심했었어요. 옛날 제가 말하는 거 옛날 상상이 사람이에요. 안 되네요. 우리는 옛날에는 네. 누구랑 사귄다 이거는 안 알려줘요. 어허. 몰라요. 캠퍼스에서 손잡고 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안 됩니다. 타이완의 지금 대학교, 대만이라면. 예, 지금 타이완의 옛날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방학이다 아니면은 무슨 뭐 연휴다 그러면 고향 돌아가잖아요. 그쵸. 이 두 사람 같은 같이 기차 타요. 가니까. 같이 기차 타고 네. 또 올 때는 또 같이 약속을 해서 같이 와요. 네. 연인으로 발전 너무 쉬워요. 뭔가 역사는 기차에서 이루어지나요? 그게 옛날에 정말 많이 갔던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관계가 한국의 동문회하고 참 비슷합니다. 동문회는 보통 어떤 한국의 동문회는 말 그대로 그냥 동아리예요. 거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정말로 학과의 선배와 교수님이 학생들과 혹은 동기와 동기들끼리 만나는 관계인데 동문회는 학교가 시작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율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가서 음악을 배우거나 미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동문회에 가서 동문들끼리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타이난 뭐 일중이라는 거 다이중 일중 뭐 남일여 뭐 이런 거 숫자 1, 네. 숫자 2 이런 거. 네. 그래서 제1중학교, 그렇죠. 제2중학교. 우리가 네. 말하는 그 중학교는 고급 중학교. 다시 맞습니다. 말해서 고교를 뜻합니다. 고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인 네네네. 것 같은데 한국도 그렇죠. 한국의 아, 지역 그렇군요. 명문. 아. 네, 그래서 동문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동문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더 살리고 이제 모르는 지역에서 좀 더 잘 생활하기 위해서 동문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재밌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전혀 새로운 지역에서 만나서 서로 만나서 동아리를 통해서 끈끈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낭만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저도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재미난 것 중 하나가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는 목고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요? 이 목고지에 가면 선생님들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십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종교적인 미션 스쿨들의 경우에는 네. 신입생을 섬기는 마음, 또 네. 선생님이 학생을 섬기는 마음 이런 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거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생 운동의 전통을 지속시키는 일종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은 민주화 운동을 네네네. 오랫동안 했잖아요. 게다가 학생 운동에서 시작을 한 그렇죠. 거죠. 이 학생 운동의 전통, 그리고 보면은 얘들이 어떻게 시위를 하고 시위에 나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말 대학교 이제 1학년 19살, 20살 되는 애들이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선배들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눈을 뜨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제 조국의 미래, 그 당시에는 거창했죠. 조국의 미래라든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이 한 잔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운동의 전통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왔던 어떤 그런 강력한 연대의 결속 지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어왔던 학생회라는 전통 그리고 학생들 간의 그런 관계가 일부에서는 학연으로 발전을 해서 그런 거 자기 있죠. 사람들끼리 네네네. 네, 자기끼리만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로 그렇죠. 가서 이게 사회 특권화되는 어떤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좀 걱정이네요. 한국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해서도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비도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